안녕하세요, 훗날론사입니다. 자, 오늘은 살충제 사용할 건데요. 살균제를 사용을 했으면 바로 살충제를 또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살충제를 사용을 할 때는 이 살균제의 영향이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저처럼 유기농업자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미생물로 된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균제가 이 살충제를 사용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서 바로 사용을 하면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가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균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격을 둬야 되고, 보통 한 3일 정도만 지나도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매가 달리면 이 살충제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있는데 자, 꽃을 수정을 할 때는 벌이 죽을까봐 살충제를 사용을 안 하는 거고, 열매는 먹는 거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 이상한 합리적인 뇌피셜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이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농약 대부분들은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유기농업자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당일날 살포하고 수확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하루나 이틀 전에만 살포하면 수확해도 된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유기농업자들이기 때문에 2, 3일만 여유를 둬도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농약들은 보시면, 모든 농약에 보면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짧으면 일주일, 길으면 뭐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며칠 전까지만 살포를 하면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그 전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농약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좀 잘못돼 가지고 계속 내려온 건데, 과거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들 사용하지 말라는 것들 사용하고, 중금속이 많은 것들 사용해서 토양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로움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워낙에 강하게 잡혀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농약들은 인체에 무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뭐 아예 이게 무해하다고 그래서 아예 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한 인체에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끔 수치를 맞춰서 나와요. 요즘 것들은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서 사용을 하면 먹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한 거는 규진이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간 내에만 살포를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세요. 먹으면 뭐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열매에다가 예를 들어 살충제를 사용을 안 하면 수정이 끝나고 착색이 되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 착색이 되고 수확하는 데까지 거의 2달 정도 걸려요. 최소 1달 이상 걸리는 건데, 그때까지 또 수정할 때에 뭐 살균제 살충제 안 쓰고, 열매 달린다고 살균제 살충제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가 막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써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시는데, 미리미리 계속 사용을 하세요. 열매 있어도 사용을 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용할 거는, 저는 항상 그 일정한 간격을 두거나 특정한 시점이 되면 2가지, 3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거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원리만 비슷하게 저하고 비슷하게 가시면 되는데, 농약방에 갔더니 하나 추천을 해주면서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오렌지 추출물로 만드는 그 오렌지 오일이거든요. 오일로 살충을 할 때는 어떤 원리겠어요? 유막을 형성해서 숨을 못 쉬게 해갖고 죽이는 원리죠. 그리고
이제 해충박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추출물인데 이거는 신경도 묻으면 이제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비티균으로 섭식독이에요. 먹어서 죽이는 거. 그런데 야, 저거 저렇게 굳이 사용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규칙적으로 계속 쓰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그 수정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이제 살충제를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정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살충제를 한 번은 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친 건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살충제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벌레가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진딧물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지만, 뭐 진딧물이야 살충제 한번 치면 웬만하면 죽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진딧물은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보인 벌레는, 화분 제가 묘목 식재하면서 지렁이 새끼 요만한 거 한 마리 봤어요. 그리고 나방 돌아다니는 거 2마리 보고, 그리고 다른 벌레들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대신에 이제 굉장히 초파리 새끼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있어요. 이거는 뭐 부화를 해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어릴 때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또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섭식독이잖아요. 만약에 벌레가 안 먹으면, 벌레가 먹어야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벌레가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얘는 접촉독이잖아요. 그러면 벌레가 벌레한테 가서 묻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벌레한테 가서 묻어야 되는데 안 묻으면,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써서 효과를 보게끔 했을 때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새끼 때 더 많은 벌레들을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벌레들이 되살아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가지씩 돌려가면서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벌레가 갑자기 심하게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또 이렇게 한번 써주면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쐐기나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 쐐기나 자벌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도 아마 자벌레 새끼들 나오시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쐐기는 안 보여요. 쐐기는 안 보이는데, 자벌레는 이렇게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무랑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 따거나 비료 주거나 하면서 관주로 주지 않는 또 하나의 장점이 여기에 있어요. 비료를 직접 나무에다가 이렇게 줘버릇 하다 보면 나무 상태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벌레 같은 거를 이제 좀 잡아내고, 특정 벌레 알을 구석에다 까놓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자벌레도 솔직히 저는 1년에 잡아내는, 제가 직접 손으로 잡아낸 자벌레가 10마리도 안 돼요. 정말 심하다 싶어도 20마리도 안 돼요. 농장 전체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써서 쉽게 살아나지 못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살충제 굳이 따라서 하실 필요 없고, 원리만 파악을 하셔서,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뭐 저렇게 2가지 3가지 섞어서 사용해도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신 다음에 그와 비슷한 약재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유기농업자재 예를 들지만 일반 농약도 그룹이 있어요. 그 섞어도 되는 그룹이 있고 섞으면 안 되는 그룹.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성분이라 그래요. 아니면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죽이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 가끔 보시면 제 얘기를 듣고 2가지 3가지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가면 이렇게 올린 거를 보면 같은 약이에요. 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분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분을 보면 같은 성분인데 이름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름 보고 사지 마시고 성분을 보고 사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추출물이 35% 정도 되는데, 오렌지 추출물은 35%인데 나머지는 39.6%네요. 오렌지 추출물이 39.6%인데 그럼 나머지 60% 정도는 다른 거잖아. 근데 보조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조제, 특히나 이제 유기농업자재라고 했는데 미생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이 미생물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은 미생물인데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림식품부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유기농업자재 공시된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공시 번호가, 유기농업자재들은 공시 번호가 다 있어요. 그거를 보든지 아니면 상품명이나 제조 회사명을 보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품이 몇 미리의 가격이 얼마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성분이 뭐가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 거기에 공시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이게 성분이 좀 괜찮게 많이 들어있네 하면 사시는 거고, 몇 프로 안 들어있고 다른 것들로 막 섞여가지고 들어있네 그러면 구입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이름을 보고 절대 사지 말고 항상 얘기하지만 성분과 성분비를 보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열매가 있다고 약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도 약을 써도 돼요. 계속 사용하세요. 다만 그 약이 수확 며칠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약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뿌리시면 돼요. 열매 있어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또 계속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오늘은 제가 한 달 만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3가지로 섞지만 다음 주부터는 1가지씩 돌려서 사용을 할 거고, 지난번에 이제 살균제 얘기하면서 노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살충제도 마찬가지로 노지는 조금 더 간격을 길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노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노지는 뻥 뚫려 있고 주변에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벌레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효과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벌레들이 그 주변 풀숲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벌레들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저기 가면 죽어,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벌레들이 그 풀숲에서 그 풀들을 먹고 자라면서 거기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물에 해를 더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풀이 있으면 제거를 하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닐하우스 측창에 제가 풀을 제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1중과 2중 사이에도 풀을 제거를 안 했는데 지금 1중과 2중 사이는 제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고, 측창은 바닥에 비닐 제가 깔아버렸어요. 깔은 이유가 뭐냐면 측창은 계속 개폐를 해야 되는데 이 풀이 막 심하게 자라면 제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말려요. 그러면서 지저분하게 묻고 거기서 썩고 그러면 비닐의 수명도 안 좋아지고 해서 제가 올해는 측창은 비닐을 다 깔아서 풀이 못 자라게끔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놨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그대로 뒀었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를 치다 보면 블루베리 나무는 벌레가 거의 없어요. 벌레가 없는데 측창이나 1중과 2중 사이에 살충제 한번 확 치면 거기서 나방이나 이런 벌레들이 확 올라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벌레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여기는 계속 약을 치니까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치면 벌레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는 풀숲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풀들은 그대로 두시는 것도 이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열매 수확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